넌 내게 말을 못해 이미 지나간 일들 진부한 내 사랑. 안녕하세요, 르밀르밀르미입니다. 오늘은 SES 노래를 한번 불러봤습니다. 제가 펜트하우스를 시즌 1부터 시즌 2까지 지금 몰아서 보고 있는데요. 이제 시즌 2, 시즌 2 12회까지 봤고 이제 한 해 남았는데 정말 주식 공부하는 것보다 더 빡세게 본 것 같아요. 너무 빠져서 시간을 좀 많이 허비하긴 했는데 이제 또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오늘은 2021년 4월 7일 오후 8시고요. 오늘은 제가 어제 한 주가 아니라 한 종목을 샀었고요. 그저께 밤에 공부해서 어제 한 종목을 샀었고요. 그 종목이 임팩이라는 회사였습니다. 임팩을 한번 볼까요? 임팩을 어제 오전에 매수하고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장 종료하기 전에 한 1점 몇 프로, 2% 정도 떨어졌을 때 매수를 했고요. 오늘 오전에도 별 반응 없다가 점심시간 좀 지나서 이제 제가 항상 최소 목표로 한 5%까지 거의 갔었고요. 근데 이게 4점 뭐 몇 프로 이러면 이걸 5%라고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4.78% 있다가 5% 기다리려고 했으니까 떨어지고 다시 오르고 떨어지고 다시 오르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그냥 앞으로는 5% 금방 오면 파는 걸로 하고 그 이상 먹을 때는 5% 신경 쓰지 않고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할 때는 금액이 적었지만 지금은 금액이 계속 조금씩 크게 들어가고 있고요. 조금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오늘 또 수익이 적지는 않습니다. 적은 편 아니고 계속 잘 되면 월급 2번 받는 거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잘 되면 저는 이제 금액을 더 크게 늘릴 겁니다. 그래서 대망의 시간적 자유를 얻어볼 생각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오늘 그 수익 올린 종목을 보면은 임팩이라는 회사였고요. 제가 이게 임팩이라는 회사를 산 이유가 차트를 봤을 때 항상 차트는 코스피 차트하고 비교해서 봅니다. 이렇게 임팩이라는 회사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보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코스피보다 상승이 강한 거 찾아서 거기서 거래량이 많고 봤을 때 그 외에 이제 거래량 외에 뭐 이제 여기 뭐였지? 단어기가 왔네 또. 이동 평균선하고 몇 가지를 봅니다. 제가 거기서 보고 코스피보다 세고 거래량이 많고 지금 이슈가 되는 부분이다 하면 그걸 사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요게 멀티 차트라고 해서 차트를 여러 개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요거를 한번 지워 볼게요. 지금 이렇게 보는 방법을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요걸 지우면은 여기 보면 다른 HTS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간 상승 값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있어요. 이건 아니고 이렇게 위로 빨간색 밑으로 파란색 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3일 전이니까 요쯤부터 봤었던가 제가 7일치죠. 7일치 1, 2, 3, 4, 5, 6, 7일치 여기서 이렇게 그어보면 7캔들 7일 동안 19.45% 상승한 거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이걸 찍어서
7개를 보면 2.2%고 이거는 19.45%고요. 그래서 임팩이라는 회사가 코스피보다 좀 강하다, 좀 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세고 자동차 부품 회사고 실적도 보니까 괜찮았고요. 실적을 보면은 보면 지금 실적이 계속 괜찮아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난해 130억 흑자 전환 회사도 괜찮은 편이고요. 이게 뭐 단기 칠 건데 스윙 칠 건데 이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는데 공부 삼아 보는 겁니다. 이게 장기 투자할 거면 이런 식으로까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오톡방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이제 제가 답변을 한번 드렸었는데 누가 물어봐서 EPS, PER, BPS, PBR 이런 부분을 용어는 알아요. 설명이 있으니까 네이버 검색하면. 근데 실제로 계산해라 하면 계산을 못 하는 거예요. 아까 PER을 계산했다는데 어떤 프로그램에는 마이너스 값이 나오고 어떤 프로그램에는 보면 플러스로 나오고 이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 단순 설명만 보고 있으니까 이게 내 거라는 감이 없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 하더라? 정말 자기가 100%잘 이해하고 있는 거면 자기 할머니가도 이해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너무 뜬구름을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아까 설명을 드렸었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도 대부분이 PR은 뭐다, EPS는 뭐다 이것만 알지 실제로 계산을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네이버도 그렇고 뭐 다른 앱도 그렇고 PR을 계산하는 기준이 달라요. 달라서 플러스 나올 때도 있고 마이너스 나올 때도 있고 이 기준이 일관된 기준이 아니라서 이걸 볼 때 네이버에서 계산해 놨으니까 24.42배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요 PR, EPS, PBR, BPS, ROE 그 부분은 제가 PPT를 간단하게라도 만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하거든요. 진짜 감을 확실히 잡을 수 있게. 보통 주식 관련 유튜브에는 그런 설명을 제대로 안 해주는데 저는 완전 생짜 초보도 좀 볼 수 있는 내용을 넣으려고 하고요. 저도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정리하고 가려고 합니다. 저도 주린이라서 제가 누굴 가르칠 입장은 아니고 정리하면서 그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임팩에서 보면은 회사 괜찮아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런 것도 보고 꼭 이게 제 종목이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무조건 맞다는 것도 아니고요. 제일 좋은 거는 개용이 추천해주는 종목 그걸 찾는 방법을 알면 더 좋겠죠. 슈퍼라는 말이 붙는 분이 훨씬 잘하니까. 그래서 이거 뭐 보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종목 분석 눌러서 뭐 하는 회사냐 이거 보는 거 기본. 3년 케블 주식회사로 시작했고 임팩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자동차 케이블 밸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이거 알잖아요. 전자식으로 된 말 그대로 파킹 브레이크고 액추에이터 등을 생산한다는 거고 자동차 쪽에 납품한다는 거고요. 해외 많이 납품을 한다 이 얘기고 뭐 이왕 보는 김에 지분도 한번 보고 대주주가 있을수록 책임 경영을 하니까 이거 정말 기본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다른 슈퍼게임들도 다 얘기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20%, 13% 이것도 최씨 집안이네. 어제는 한씨 집안을 봤었는데 이거 최씨 집안이네요. 20%, 13% 이거 최씨들 지분을 합치면 지분이 크기 때문에 여기다 책임 경영을 잘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는 안 해봤었는데 이제 공시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전자공시. 다트에 들어가면 다트라는 사이트 들어가면 있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전자공시 들어가 봅니다. 에휴, 돈 벌어가 컴퓨터를 사든지 해야지. 보통 뭐 이제 분기 보고서 이제 4분기 끝났을 때는 이제 사업 보고서라고 해서 나와서 보게 되고요. 중간에 이런 것들 이제 주식이 대주주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잘 봐야 됩니다. 주식 보유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겠죠. 이런 것들. 그리고 매출액이 손익이 30% 이상 늘거나 30% 이하 줄거나 하면 이상 줄거나 하면 공시를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뭐 배당한다는 거 그냥 쭉 보시면 됩니다. 이게 처음에 눈에 안 익어요. 저도 눈에 하나도 안 익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보시면 자꾸 눈에 익으면 이해가 되고 가슴 깊이 들어옵니다. 이게 자주 열어봐야 돼요. 대신에 저도 엄청 열어봅니다. 이거를. 자, 사업 보고서입니다. 보통 자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 들어가면 내용이 연결재무제표에는 이제 자회사를 포함해서 이제 같은 가족들 회사, 가족 회사들을 포함하는 거죠. 자회사들 포함해서 보는 거고 재무제표는 딱 자기 회사만 그 밑에 있는 자기들이 투자했는 회사들 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주회사 빼고 지주회사는 보통 그냥 재무제표를 보고 그 외의 회사들은 연결 재무제표를 같이 봅니다. 그래서 보면은 유동자산은 움직일 수 있는 자산이죠. 이게 인터넷에 보면 뭐 3개월 안에 현금으로 만들 수 있다. 어떤 데는 또 1년으로 해놓은 데도 있고 3개월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현금성 자산 66억의 현금 및 이제 예금, 적금 뭐 이런 금융상품도 다 포함되겠죠. 뭐 66억이 있다는 거고 맨 끝에 보면은 자산은 3,197 3,197억. 여기서 보면은 장기 금융상품이야. 금융상품 중에 좀 길게 납입하는 거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걸 거고 비유동은 현찰 아닌 거, 현금화 시키기 힘든 것들 얘기하는 거죠. 이제 3개월 안에 현금화 시키기 힘든 것들. 이게 3개월인지 6개월인지 저도 지금 재무제표를 스윙 공부한다고 이게 저도 지금 기억이 오래돼가 정확히 안 나는데 3개월일 거예요. 그리고 뭐 관계기업에 투자했다. 그러니까 자회사 같은 데 투자했다는 거고 사용권 자산 뭐 내 특허나 이런 거를 누가 가져가서 쓴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사용권은 이거 자산 좀 제가 처음 듣네요. 요거는 제가 내일 또 참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그리고 투자 부동산은 말 그대로 부동산 얘기하는 거, 무형 자산은 이제 형태가 없는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기타 금융 자산은 뭐 예적금 외에 뭐 채권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연법인세는 내가 법인세를 냈는데 국세청이 법인세를 냈는데 이게 내가 낸 거보다 내야 될 것보다 더 많이 내서 다시 받거나 하면 플러스가 되고 더 내면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연법인세도 제가 다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네. 재무제표를 많이 까먹었네요. 저는 절대 이거 안 외웁니다. 기억 안 날 때마다 다시 찾아보죠. 외우지 마세요. 이거 외우면 스트레스입니다. 이월하여 연기하는 법인세, 이월하여 연기하는 법인세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게 다음으로 넘기는 거죠. 다음 차수로
세금을 넘겨서 더 낸다, 덜 낸다, 그걸 얘기하는 건데, 플러스인 경우에는 세금을 더 받은 거죠. 세금이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이연한다는 게 넘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세법상 납부해야 할 금액이 법인세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이연 법인세 자산이라며, 법인세 비용이 법인세법상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이연 법인세. 이런 거는 읽어보면 감이 와요. 이런 거는 읽어보면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때린 세금하고 다를 때 그 세금을 다음으로 넘기는데 그걸 더 받는지 덜 받는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러니까 세금을 다음 차수로 넘기는 거죠. 계산이 조금 틀렸어. 그리고 재무제표 어디 갔지? 너무 깊게 봐도 사람이 상해요, 이거. 저희가 회계사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되고, 지금 아까 이제 보면 여기 이제 뭐 자산은 이제 각 항목마다 다 볼 필요 없어요. 뭐 자산이 많다. 자산이 3,197억이니까 부채는 얼마야? 그러면 2,053억이면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마이너스인 경우도 많으니까 투자를 많이 하면. 그래서 자본은 1,144억. 그래서 자본과 부채를 다 합하면 이렇게 된다. 자본까지도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자본까지도 세부적으로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자본은 부채와 자산을 합한 거니까. 그리고 매출액, 매출 원가, 총이익. 보통 보는 게 이제 매출액 많이 보죠. 매출액이 늘었나 그전보다. 이 회사는 계속 늘고 있어요. 괜찮은 회사고, 영업이익도 와 이거 보세요. 마이너스 났다가 플러스 된 거예요. 지금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까지는 세부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거 세부적으로 뜯어보지는 않았고요. 위에 정도까지 연결 손익계산서까지 자산까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것만 봐도 저는 충분하다고 한 것 같아요. 정말 내가 큰 돈을 넣어서 정말 세부적으로 진짜 미친 듯이 봐야 되겠다 면 자기 능력 이상 더 뜯어봐야 되겠죠. 근데 재무제표에 따라서 투자하는 시대는 지났고요. 지금은 그 산업의 성장성, 미래성을 보는 거고, 재무제표는 최소한에 보는 거죠. 상장 할까 아니면 거래 정지될까 이걸 보기 위해서. 그리고 영업 현금 흐름이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영업 현금 흐름 하나, 투자 현금 흐름 하나, 재무 현금 흐름 하나, 이렇게 있고, 기본적으로 영업활동 현금은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고요. 마이너스면 회사 안에 돈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영업 현금 흐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에 따라서 그 회사가 어떤지 알 수가 있으니까. 회사에 현금이 없으면 마이너스고, 현금이 많으면 플러스입니다. 진짜 실제로 현금이 움직이는 걸 보는 거죠, 이게. 그리고 투자는 이제 마이너스이든 플러스이든 상관이 없는데 마이너스이면 좋죠. 왜냐면 회사 돈을 어디에 투자한다, 물건을 산다, 뭐 한다, 돈이 빠져나가니까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투자를 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죠. 마이너스 돼도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무 활동은
플러스가 되면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채를 빌려서 가져온다는 건데 단기 차입금이 많으면은 아무래도 이자가 많기 때문에 좀 위험하고요. 빨리 갚아야 되고 장기 차입금은 조금 덜 위험하죠. 이자도 싸고 갚아야 될 게 기간이 기니까 이런 부분을 봐야 되고 차입금 상환을 하는 부분도 보면 좋고요. 얼마나 이게 돈을 갚냐 그거를 보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은 돈을 빌려서 회사로 들어오면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빌려온 돈을 갚았다 해서 돈을 갚으면 회사에서 돈을 빠져나가기 때문에 마이너스고요. 실질적으로 돈이 움직이는 걸 얘기합니다. 진짜 현찰이 움직이는 거. 돈을 빌리더라도 현찰이 회사 안으로 들어오면 플러스고 돈을 갚더라도 회사 밖으로 돈이 나가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투자나 재무 활동 쪽에 마이너스는 되는 건 별 문제 없는데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되면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밀어내기인 경우가 있거든요. 제품을 만들어서 회사가 어려우니까 싼 값에 막 밀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현금 흐름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들어만 두세요. 아직 뭐 시간도 많고 하니까 나중에 뭐 이제 장기 투자할 거 종목 찾을 때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주식 유튜브 영상 중에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다 해주는 데가 잘 없을걸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거 제가 다 찾아서 공부를 한 거기 때문에 직접 전부 몸으로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알았고 연결 재무제표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자꾸 찾아보는 거. 처음에는 껍데기만 보다가 대충 총계만 보다가 그 다음에 자꾸 보다 보면은 세부적인 거 하나씩 찾아보고 하면은 자꾸 실력이 늘겠죠. 대신에 외우지는 마세요. 저는 절대 안 외웁니다. 다시 찾아보죠. 그래서 이렇게 뭐 재무제표도 보니까 이 회사는 좋은 회사 같아요. 향후에도 지금 자동차 쪽들이 좋으니까 계속 좋아질 것 같고 주담 통화를 한번 하고 싶은데 월급제이라서 주담 통화가 좀 쉽지는 않네요. 그리고 적정 주가율도 158%예요. 적정 주가를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주가가 8,230원인데 적정 주가는 13,000원이에요. 왜 13,000원이냐? 보시면 일반 제조업 멀티플이 10이에요. 10으로 두죠, 보통. 10. 그리고 영업이익. 영업이익 합계가 130입니다. 그래서 멀티플 곱하기 영업이익을 하면 시총이 나오죠. 예상 시총. 요게 나왔죠. 1,300억. 영업이익을 곱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단기 순이익은 일회성 비용이 차감되거나 아니면 더 추가되거나 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계속 고정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업이익으로 계산을 하는 거고요. 아까 오톡방에도 그 얘기를 누가 얘기를 어제였나 얘기를 하는데 순이익이라고 누가 얘기를 하길래 순이익이 아니다 영업이익이다. 왜 영업이익이냐? 순이익은 일회성 비용이 차감되고 또 추가가 되고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해서 영업이익으로 한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예상 시총은 1,300억입니다. 1,300억. 1,300억인데 이걸 주식수로 나누는 거죠. 주식수가 어딨노? 1,000만 주죠. 주식이 되게 작습니다. 주식이 작으면 급상승할 확률도 높지만 많이 떨어질 확률도 높아요. 가끔 가다 보면은 뭐 우선주가 본주보다 더 많이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주식수가 적어서 매수할 이제 주식이 많이 안 도니까 빨리 상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총을 주식수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적정 주가를 만드는 거예요.
원래는 EPS 곱하기 ROA로 돼 있는데 EPS 곱하기 ROA로 하면 너무 계산할 게 많고 ROA가 마이너스가 안 나오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고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적정 주가는 13,000원입니다. 아직 여력은 158%나 더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를 해도 괜찮다는 거죠. 대신에 주담 통화해보고 회사가 어떤지 보고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가 보고 하면 좋겠죠.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뭐 컨디션도 좋은데 뭐 이것저것 다 한번 보죠. 뭐 볼까요? 임팩. 자,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가 항상 중요해요. 홈페이지는 항상 봐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장기 투자하면. 단기 투자해도 저는 봅니다. 여기서 제품 소개 보면 액추에이터가 뭐지? 제가 얘네들 홈페이지 관리 전부 안 하네, 임새끼들만. 컴퓨터가 이상한가? 제품 소개 액추에이터. 제발 액추에이터. 우와, 이게 뭐야? 파킹 브레이크에 들어가는 거네요. 브레이크에 들어가는 거네요. 전자 브레이크. 요즘 브레이크가 다 전자식이니까. 그리고 이것도 전자식이고, 이게 브레이크도 차에 들어가는 거, 차종에 따라서 전부 다 브레이크도 형태가 달라요. 이걸 리서큘레이션 밸브, 뭐가 이렇게 이걸 통해서 돌아가는가 봐. 이걸 통해서 뱅글뱅글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걸 조절하는 밸브 같은데, 이거는 모르겠네요. 정확히.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보면 대략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설명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은 다 만든다. 돈 되는 걸 돈만 주면 다 만든다는 거죠. 우리 회사도 지금 아이오닉 5에 지금 부품이 들어가고 있는데 아셔야 될 게 지금 아이오닉 5를 만들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반도체가 없어서 지금 울산 5공장인데 지금 제품을 생산 못하고 공장이 멈춰 있어요. 지금 아이오닉 5가 지금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전기 보조금을 거의 지금 독식을 하고 있고요. 차가 안 나오니까 우리나라 차가 안 나오니까 테슬라가 세금을 독식하고 있고 테슬라가 지금 매출이 갑자기 막 오르고 있어요. 지금 6천억 넘기면 보조금을 못 받으니까 5,999만 원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전기차가 지금 만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전기차가 언제 나올지 몰라요.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임팩이라는 회사 관련해서 이렇게 대략 봤습니다. 이게 한 과정인데 이거 제가 계속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할 건데 계속 눈에 익혀놓으면 제가 하나씩 뜯어서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요. 언제 시간 날 때 평일 아닌 경우 대략의 PPT라도 만들어서 제가 사진도 한 십몇 년 취미로 하고 했기 때문에 사진 편집이나 영상 편집 웬만큼 하거든요. 하면 되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월급쟁이라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시간 난 대로 하나씩 뜯어서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임팩이라는 부분을 봤고요. 부분이 아니라 종목을 오늘 단타 쳐서 수익을 조금 냈습니다. 여기 EPS per BPS BPR ROE 있죠. 이거 다 제가 계산한 겁니다. 이거 계산한 방법을 익혀서 만든 겁니다. 저 네이버 뭐 이런 거 잘 안 봐요. 그냥 제가 계산해 보든지 눈으로 대충 계산하든지 하지 쓸데없는 방법 안 봅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량을 한번 볼까요? 제가 거래율이라고 이렇게 만들었던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 수보다 거래량이 더 많은 경우 그 종목에 더 신경을 써보자. 그래서 거래량 보면 오늘은
하나, 둘, 셋, 넷, 여섯 종목이네요. 여섯 종목이 거래량이 엄청났네요. 가지고 있는 주식보다 많았다는 거. 그러면 이런 주식들은 보통 오릅니다. 보면 다 올랐죠. 9, 6, 5, 12, 90, 100% 오릅니다. 이렇게 거래량 많은 것들은. 그 향후에도 오를 확률이 높고요. 그 말씀드렸던 OTT 알로이스가 또 한 방 했네요.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던 안드로이드 셋탑박스 만드는 회사. 우리나라는 애플 TV가 없기 때문에 셋탑박스 안드로이드가 많이 나갈 거다. 해외도 나간다고 하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우산업은 처음 보는데 PCB 회사라고 하네요. 이거는 잘 모르겠고, 손오공도 OTT. 며칠 전에 얘기 드렸던 디즈니 부사장이 손오공 임원으로 왔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9% 6% 이게 작은 게 아니죠. 동국 RNS 페라이트 코어, 이게 페라이트 코어를 얘기하는 건지 한번 볼까요? 그 태양광 중에 관련된 것 중에는 페라이트 코어가 있는데 그걸 얘기하는 그런 건지 모르겠네요. 대략 그냥 뭐 하는 회사인지만 보고 갈게요. 어차피 눈에 보이는 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마산과 김해에 있고, 국내외 철강 업체들이야. 공가 철강만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저걸 보면은. 이것도 영상 길어지면 이거 보는 사람도 힘든데, 저는 상관없는데 조금 죄송하긴 하네요. 세라믹 내화물. 아유, 어쨌든 보시고 싶은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까지 보려니까 너무 많네. 어쨌든 홈페이지는 꼭 들어가 보시라는 거. 그리고 이 제품이 어떤 건지 모르시면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동영상 다 나옵니다. 항상 꼭 보세요. 이거 시간 너무 많이 간 것 같은데 지금. 그리고 문배 철강, 판재류. 철강 중에도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포스코 강판이 계속 지금 잘 나가는 이유가, 포스코 강판이 지금 이제 컬러 강판이라고 하죠. 컬러 강판이 지금 없어서 못 판대요. 노트북하고 이제 일반 전자 제품에 들어가는 그런 철판들이 너무 수요가 많아서 지금 없어서 못 판다고 하니까 포스코 강판도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올 초에 그것도 봤었는데, 장기 넣어놓은 것들이 계속 안 오르고 있는데 또 뺄 수도 없어가지고 못 샀는데, 그때 또 대박 쳤었죠, 뭐 포스코 강판이.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다원시스 빼보고 싶네 진짜. 참, 다원시스 신주 인수권이 내일까지고요. 저는 계속 고민 중입니다. 이걸 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BCNT가 단어가 정확히 기가 안 나는데, 뭐 암을 치료하는 그 장치가 그 임상이 뭐 9월 달에 시작한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정확히 기가 안 나는데 아직도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 핵융합, 인공태양 그거는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지금 반도체가 그나마 좀 빨리 올 것 같고, 로템이 아니라 그 뭐지, 열차 그 뭐고, 그 도시 다니는 열차. 결국엔 생각 안 난다. 열차도 지금 뭐 건설 아파트 같은 것들 다 지어져야지 그것도 수주가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약간 부정적이에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은 내일 더 생각해 보겠지만은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늘 또 OTT 쪽이 거래량이 좀 많은 것 같고, 철강 쪽하고 투자 회사들 강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냥 거래량 순으로도 한번 볼게요. 오늘 거래량, 그냥 단순 거래량만 볼게요. 거래량도 막 장난 아니네요.
SK증권 요즘 증권이 다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저도 내일 증권 스윙 한번 들어가 볼까 그 생각 들긴 한데 증권하고 뭐 투자 회사들 좋고 EID 이투론 이런 거 조심하세요. 이거 완전 세력주입니다. 이투론하고 뭐지 EID하고 뭐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가 더 있어요. 어쨌든 이트론 이런 거 조심하세요. 이거 완전 세력주입니다. 막 널뛰기 욕할 뻔했네. 널뛰기를 엄청 해대니까 이거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몇 분 지났죠, 녹화가? 35분 됐습니다. 이걸 왜 하노? 내일 살 걸 봐야 되는데 내일 뭘 살지? 이 사태를 왜 갖고? 이걸 왜 하노? 참. 5분만 그러면 더 볼게요. 이거 영상 길어지면 피곤하잖아요. 오늘 상한가 갚는 종목은 이런 것들이 있네요. 이거 뭐 한번 찾아보시고요. 너무 성의 없는 것 같다. 어쨌든 크라운 제과는 윤석열입니다. 하지 마세요. 그래서 상한가 가기 직전 종목들을 사는 게 조금 덜 위험하니까 어제처럼 1,000원에서 100만원짜리 중에 거래량 한 100만 주 정도 볼까요? 보면은 알톤스포츠 알톤스포츠 많이 올랐네. 작년에 완전 죽을 쓰고 했었거든요. 저 봤을 때. 그리고 뭐 증권회사들 전부 증권회사들네. 랩지노믹스 바이오 아닌가요 저거? 바이오가 지금 뭐 다운시스 BNCT 얘기도 나오고 저거 뭐고 미넨지 마이크로 바이옴하고 강남 유산균하고 그리고 또 바이오 얘기가 요새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바이오들이 좀 반응이 좋아지나요 지금? 삼천리 자전거 알톤 스포츠 이런 것 지금 달리네요. 이제 봄 돼서 그런 건지. 그리고 지금 기사를 조금 전에 봤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예방 접종 이제 율이 60%가 넘어서 거의 일상생활을 한다고 하니까 몇 달 내에 식품, 백화점 이런 거 엄청 뜰 것 같아요. 또 한번 볼까요? 또 시간 길어지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보기 싫으면 끄세요. 끄셔도 됩니다. 어차피 뭐 본사 몇 명 안 되기는 하지. 아이고 참. 바이오 날 좀 바이오 한번 볼까요? 바이오주들이 관련된 것들이 18%부터 해서 쭉 나오네요. 쭉 나오고 1%대들이 많고 오늘 장이 되게 안 좋았어요. 진짜 오늘 먹고 나오는데 힘들었어요. 전화기 던져버릴 했었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바이오주의 평균 좀 괜찮은 것 같네요 지금. TNR 바이오 보면 최근에 상한가 몇 번 치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바이오도 괜찮아지는 것 같고 이게 섹터가 미리 오르기 전에 찾아가야 되거든요. 터진 뒤에 찾아가면 늦습니다. 오늘 반도체도 별로 안 좋았고 ODT가 계속 강하네요. 철강하고 어제 말씀드렸던 노르페인트 페인트 회사들 다 볼까요? 노르페인트가 아침에 엄청 올랐었거든요. 근데 장이 안 좋으니까 오후에 쭉쭉 떨어지더니만 5% 갔네요. 근데 오늘 5% 올랐으면 오늘 많이 오른 거예요. 사모페인트, 종합페인트 3% 2% 이거 많이 올랐던 거예요. 장만 좋았으면 저거 10% 넘었을 것 같거든요. 페인트도 오늘 장이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으니까 내일 페인트 사면 내일 좀 오르려나 좀 그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거래량 한번 볼까요? 거래량은 생각보다 많진 않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대략적인 걸 봤습니다. 보는 것도 보고
내일은 제가 뭘 살지? 아마 요 목록 중에서 살 겁니다, 내일 또. 근데 이게 단타가 나쁜 게 아니고 스윙이 나쁜 게 아닌 이유가 이렇게 계속 종목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한 1, 2년 하면 전 종목을 다 알아질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을 조금 크게 해서 공부 많이 해서 마이너스 안 나게끔 해서 먹고 나면 생활비 보탬 되죠.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장기는 계속 공부도 하고 있고 개용 얘기도 많이 듣고 있고 저는 추가적으로 요거 끝나면 개인적으로 또 주식 관련해서 다른 공부를 좀 더 할 예정입니다. 더 세부적으로. 오늘 또 고생하셨고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제가 보시는 분 몇 분 아는데 그분들 지금 코로나 많으면 다 찾아가서 밥 한 끼 먹고 싶어요. 얼굴 보면서 얘기도 좀 하고 싶고. 감사합니다. 여러분.